안녕하세요. 저는 지연이에요.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혼란스럽고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희 가족은 경상북도 안동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살았어요. 부모님은 평생 고생만 하셨고, 저와 남동생, 그리고 언니까지 셋이서 힘들게 살아왔죠. 아버지는 어촌에서 작은 생선 가게를 운영하셨고, 어머니는 집안일과 밭일로 늘 바쁘셨어요. 저희 집은 그저 그런 평범한 가정이었답니다. 제가 제일 막내는 아니고 중간 딸이에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보답하고 싶었고 언니와 함께 취업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대학을 못 간 저희에게 맞는 일자리는 많지 않았죠. 결국 대구에 있는 식품 포장 공장에 취직하게 됐어요. 처음엔 그저 그런 일이라 생각했는데 거기서 만난 사람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몰랐어요. 그의 이름은 서민준. 공장 관리자였어요. 프랑스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서울 강남에서만 성장한 부잣집 아들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민준 씨는 처음부터 저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점심시간마다 제 옆에 와서 말을 걸었고 제 이름 지연을 불러주었어요. 그 순간부터 저는 그의 매력에 푹 빠졌죠. 하루는 제가 치즈 샌드위치를 먹고 있는데 민준 씨가 갑자기 지연아, 내 단순한 매력이 제일 예쁘다고 말했어요. 저는 놀라면서도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가 말하길, 나는 내가 단순한 사람이라 좋아. 너무 화려하거나 복잡한 사람은 싫어. 나는 진짜 사랑과 안전을 원해. 내가 딱 그 사람이야 라고 했죠. 그날 이후로 그는 매일 저를 데리러 왔고 고급 외제차를 타고 저희 집 근처까지 와서 기다렸어요. 마을은 아직도 논밭 사이로 작은 길들이 이어져 있고 길가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죠. 그는 그 모습을 보고 이 마을도 참 아름답다. 순수한 정이 넘치는 곳이야. 나는 여기서 내가 딱 맞는다고 생각해라고 말했어요. 그 후 며칠 안에 그의 가족과 함께 저희 집에 방문했고 정중하게 청혼했어요. 그의 엄마는 세련된 한복을 곱게 차려 입고 있었고 아버지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죠. 저는 솔직히 너무 놀랐어요. 우리 집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거든요. 결혼식은 대구의 한 호텔에서 성대하게 치러졌어요. 저는 연분홍빛 실크 한복을 입었고 머리는 전통적인 쪽진 머리였지만 살짝 어둡고 은은한 립스틱을 발라서 고급스러움을 더했어요. 민준 씨는 검은색 수트를 입고 저를 바라볼 때마다 눈빛이 부드러웠죠. 처음 며칠은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민준 씨는 저를 살뜰히 챙기고 밖에서는 다정한 남편이었죠. 그런데 첫날 밤, 문이 닫히고 둘만 남자 그가 갑자기 차갑고 조심스러운 태도로 변했어요. 그는 마치 무거운 짐을 짊어진 듯 저를 만졌고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그가 저를 싫어하는 건가 싶었죠. 왜 그래, 민준 씨, 제가 물었어요. 아니야, 그냥 조금 피곤해, 그는 대답했지만 그 말에 믿음이 가지 않았어요. 그는 늘 밖에선 달콤하고 다정했지만 방 안에서는 무언가 숨기고 있는 듯했어요. 저는 그를 이해하려고 애썼지만 마음 한구석은 불안했답니다. 그래도 저는 그가 저를 사랑한다고 믿었어요. 첫 주 동안 우리는 데이트를 했고 그는 항상 제 손을 잡으며 지연아, 너는 내 인생의 보석이야 라고 말했어요. 저도 그가 곁에 있으면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였죠. 그런데 어느 날 민준 씨가 갑자기 저에게 오늘은 미용실에 가야 해, 내가 가장 예뻐 보여야 하니까 라고 말했어요. 저는 신부답게 꾸미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따라갔죠. 미용실에서는 얼굴부터 손끝 발끝까지 온갖 관리가 이어졌어요. 그날 입은 옷은 민준 씨가 직접 고른 하늘색 원피스에 새하얀 가죽 구두, 그리고 은빛 팔찌가 반짝였어요. 그는 제가 무대 위 주인공처럼 보이길 바랐죠. 그날 파티에서 민준 씨는 모든 사람 앞에서 저를 자랑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그의 행동은 여전히 이상했어요. 그는 저와 친밀한 순간마다 거리를 두었고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답니다. 그 후에도 민준 씨는 친구들과의 모임이 많아졌고 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는 저에게 난 그냥 좀 쉬고 싶어 라고만 말했죠. 어느 날 제가 우연히 그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어요. 그 속에서 저는 믿을 수 없는 진실을 마주하게 됐죠. 민준 씨가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춤추고 변장을 하고 낯선 남자들과 어울리는 영상이었어요. 그의 또 다른 삶, 그가 숨기려 했던 비밀이었죠. 그 비밀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었어요. 그가 말했던 사랑과는 너무나도 달랐죠. 저는 내 안에 있는 아이를 생각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 모든 걸 감추고 살아야 할지 아니면 진실을 밝혀야 할지. 그날 밤 저는 눈물을 흘리며 결심했어요. 나는 이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야.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우리 아이를 지킬 거야. 하지만 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민준 씨가 숨기고 있는 더 큰 비밀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게 오해일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나요? 저도 아직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민준 씨의 숨겨진 모습을 떠올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방 안은 어둡고 고요했지만 내 마음속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듯 했다. 그가 내게 보여준 사랑은 과연 진짜였을까? 아니면 가면을 쓴 연기였던 걸까?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와 다르게 긴장된 모습으로 일어났다. 민준 씨는 이미 출근 준비를 마치고 있었고 그의 검은색 셔츠와 슬랙스가 잘 어울렸다. 그의 손목에 감긴 시계는 반짝이며 고급스러움을 더했고 머리는 깔끔하게 빗어져 있었다. 나는 그런 그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지연아, 오늘 아침은 좀 차갑네. 그가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공허했다. 괜찮아. 민준 씨,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나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내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했다. 출근길에 그는 평소처럼 내 손을 잡았지만 그 손은 차갑고 딱딱했다. 나는 속으로 그 손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손일까? 라는 의문이 들었다. 대구 시내로 향하는 길은 아침 햇살에 반짝였고 차량 소리와 사람들의 분주한 발걸음이 도시의 일상을 알렸다. 공장에 도착하자마자 민준 씨는 경직된 태도로 직원들을 지휘했다. 나는 그 옆에서 조용히 일을 시작했다. 그의 시선이 자주 나를 향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멀게만 느껴졌다. 점심시간, 민준 씨가 다가와 내 앞에 앉았다. 그의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다. 이거 받아줘, 지연아. 그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내밀었다. 나는 상자를 열어보니 은은한 빛을 내는 목걸이가 들어 있었다. 작은 진주와 은으로 만든 섬세한 디자인이었다. 고마워요. 민준 씨, 너무 예뻐요. 나는 미소 지으며 목걸이를 목에 걸었다. 그 순간 그의 눈빛이 잠깐 따뜻해졌다.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날 오후, 나는 그가 또다시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 화면 속에는 어젯밤 내가 본 것보다 더 충격적인 영상들이 있었다. 그는 무대 위에서 화려한 무용복을 입고 춤을 추었고 주변 남성들과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어울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의 진중한 모습은 없었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이 사람이 정말 나와 가족을 위해 살아가는 남편일까? 아니면 두 개의 인격을 가진 사람일까? 퇴근 후 집에 돌아오자마자 민준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준 씨, 왜 이런 모습을 숨긴 거예요? 나한테 솔직하지 않았잖아요.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다. 지연아, 세상은 생각보다 복잡해. 나도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하지만 너만은 믿어줘. 나는 그의 말을 믿고 싶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안했다. 그날 밤, 나는 그가 나를 조심스럽게 안아줄 때도 마음속 깊은 곳에 무언가 찜찜함이 남았다. 이게 사랑이라면 도대체 나는 어디에 있는 걸까? 혼자만의 생각에 잠긴 나는 자신에게 조용히 물었다. 그 후로도 민준 씨의 이중적인 행동은 계속되었다.
낮에는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남편, 밤에는 알 수 없는 비밀을 감춘 남자. 나는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조금씩 그의 주변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친구들과 함께하는 술자리 소식이 들려왔다. 나는 속으로 이번에도 또 거기겠지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내가 모르는 민준 씨의 진짜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나는 이 복잡한 사랑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다음 이야기는 더 깊고 어두운 진실을 밝혀낼 것이다. 나와 함께 이 비밀의 실타래를 풀어볼 준비가 되었나요? 그날 저녁, 대구의 번화가 근처에 있는 작은 술집에서 민준 씨와 그의 친구들이 모인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걱정과 의심이 교차했지만 그를 믿고 싶었다. 그래도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집을 나설 때 나는 민준 씨가 고른 검은색 레이스가 살짝 비치는 블라우스와 딱 맞는 청바지를 입었다. 발끝에는 살짝 굽이 있는 검정 앵클 부츠를 신었고 은은한 향수 냄새를 풍기며 목에는 작은 실버 체인 목걸이를 걸었다. 긴 머리는 자연스럽게 풀었고 손목에 감긴 가느다란 팔찌가 살짝 반짝였다. 나는 이 모습이 그에게 조금이라도 기쁨이 되었으면 했다. 술집에 도착했을 때 민준 씨는 이미 친구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는 평소와 달리 조금 더 자유로운 모습이었다. 흰 셔츠 위에 검은 가죽 재킷을 걸치고 있었고 머리는 조금 헝클어져 있었지만 여전히 세련된 느낌을 잃지 않았다. 나는 그들 곁으로 다가갔고 민준 씨가 반갑게 내 손을 잡았다. 하지만 그의 친구들은 나를 낯선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그들의 시선이 나를 평가하는 듯해 불편함이 밀려왔다. 지연 씨, 오늘은 좀 분위기가 다르네요. 민준 씨가 장난스레 말했다. 네, 그냥 같이 있어보고 싶었어요. 나는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시간이 지나며 술이 몇 잔 돌자 민준 씨의 표정이 점점 무거워졌다. 그리고 갑자기 그가 휴대폰을 꺼내 친구들과 비밀스러운 영상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나는 숨을 죽이며 그 화면을 바라보았다. 영상 속 민준 씨는 어두운 조명 아래 몸에 꼭 맞는 무대 의상을 입고 있었다. 그의 춤은 섬세하면서도 강렬했고 주변 남자들은 웃으며 그를 응원했다.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는 내 남편이 맞는지 아니면 전혀 다른 사람인지 혼란스러웠다. 이게 다 무슨 뜻이에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준 씨는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잡았다. 지연아, 이건 내 또 다른 삶이야. 내가 이해하기 힘든 나만의 세계지. 나는 그가 숨기고 있던 진짜 모습을 처음으로 마주하며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민준 씨, 나는 당신을 믿고 싶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게 무서워요. 그는 내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나도 두려워, 지연아. 하지만 우리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그날 밤, 우리는 술집을 나와 조용히 걸었다. 대구의 거리는 네온사인과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우리 둘만의 세계는 어둠 속에서 빛나는 작은 등불 같았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 불빛 뒤에는 아직도 수많은 비밀과 미스터리가 남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비밀을 풀기 위한 여정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다음 이야기에선 민준 씨가 숨기고 있는 과거와 그가 왜 이런 이중생활을 하게 되었는지 조금씩 드러날 것이다. 당신도 함께 그 미로 속으로 빠져들 준비가 되었나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섰다. 민준 씨가 좋아하는 부드러운 실크 소재의 크림색 원피스를 입고 목선 아래로 살짝 흘러내리는 긴 머리를 손끝으로 다듬었다. 손목에 착용한 얇은 금팔찌가 은은하게 빛나며 나를 더욱 여성스럽게 만들었다. 하지만 거울 속 내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복잡하고 불안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걸까? 혼잣말을 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다음 날, 민준 씨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나는 그의 출근길을 바라보며 조용히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마음은 끊임없이 그가 보여준 영상과 그의 태도를 떠올렸다. 그가 왜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나는 그 이유를 알고 싶었다. 오후가 되자 민준 씨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나는 순간적으로 손을 뻗어 그의 전화기를 살짝 들여다보았다. 화면에는 낯선 이름 진호가 떠 있었다. 진호라는 이름은 그가 술자리에서 만난 친구 중 한 명이었다. 내가 몰래 그의 휴대폰을 봤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이 상황을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다. 그래서 저녁 식사 시간, 조심스럽게 그에게 물었다. 민준 씨, 진호 씨랑 자주 연락해요. 그는 잠시 말없이 나를 바라보다가 침묵을 깨고 말했다. 응, 그 친구는 내 과거와 관련된 사람이야. 내가 몰랐던 내 또 다른 삶에 깊이 관여된 인물이야. 그 대답은 더욱 궁금증을 자아냈다. 나는 조심스레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과거라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민준 씨는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대학 시절, 나는 무대 예술을 전공했어. 하지만 가문과 사회적 기대 때문에 그 길을 포기하고 경영학을 공부했지. 진호는 그때부터 내 친구였고, 내가 감추고 싶은 내 모습과 꿈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야. 나는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그가 겪은 내면의 갈등을 이해하고 싶었다. 그의 삶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나는 조금 더 그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 그러나 그가 과거를 숨기고 현재에선 나와 다른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여전히 미스터리였다. 나는 그 비밀을 풀기 위해 더욱 깊이 파고들 결심을 했다. 그날 밤, 민준 씨는 부드럽게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지연아, 나를 믿어줘.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그 말에 조금은 마음이 놓였지만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사랑한다면서 왜 그토록 멀게만 느껴질까?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다음 이야기에선 민준 씨의 과거와 진호와의 관계가 더욱 깊게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준비됐나요? 이 이야기는 이제부터 더욱 깊고 복잡해진다. 며칠 후, 대구 시내의 한 카페에서 민준 씨와 나는 마주 앉아 있었다. 나는 연한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스커트를 입고 은은한 진주 귀걸이를 달았다.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다. 민준 씨, 그때 그 무대 예술을 왜 포기한 거예요? 당신의 진짜 꿈은 뭐였나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릴 때부터 가문에서는 성공한 경영인이 되길 원했어. 하지만 나는 무대 위에서 빛나고 싶었지. 춤추고 노래하며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게 내 꿈이었어. 내 심장은 그의 솔직한 고백에 조금씩 풀렸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그가 감추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불안감이 자리했다. 그래서 그걸 숨기고 지금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렇다고 할 수 있지? 사회적 기대와 가족의 부담,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두려움이 겹쳐서 그렇게 됐어. 하지만 너에게만큼은 진짜 나를 보여주고 싶었어. 민준 씨의 목소리는 진지했고 눈빛은 흔들렸다. 그 순간 그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는 진호라는 이름이 떴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그를 바라보았다. 민준 씨는 전화를 받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응, 알았어. 오늘 밤에 만나자. 통화가 끝난 후 그는 내게 말했다. 오늘 밤에 조금 중요한 일이 있어서 너도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 나는 망설임 끝에 고개를 끄덕였다. 이게 또 무슨 일이길래 나를 데리고 가려는 걸까? 궁금증과 불안이 교차했다. 그날 밤, 우리는 대구 외곽에 있는 한 고급 클럽에 도착했다. 민준 씨는 세련된 네이비 수트를 입고 있었고 나는 그가 사준 붉은색 실크 원피스에 검은색 하이힐을 매치했다. 머리는 살짝 웨이브를 넣어 여성스러움을 강조했고 입술에는 진한 레드 립스틱을 발랐다. 주변 조명이 은은하게 비추는 가운데
나는 민준 씨와 함께 이 낯선 공간에 서 있었다. 클럽 안은 화려한 조명과 음악,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어우러져 있었다. 민준 씨의 친구들과 몇몇 낯선 이들이 우리를 반갑게 맞았다. 그 중에는 진호도 있었다. 그는 검은 가죽 재킷에 청바지를 입고 시크한 미소를 지었다. 지연 씨, 오랜만이에요. 진호가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악수를 했다. 그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약간의 경계심이 섞여 있었다. 민준 씨는 나를 사람들에게 소개하며 말했다. 이쪽이 내 아내, 지연이야. 그 순간 나는 이 세계가 내가 알던 것과 완전히 다르다는 걸 깨달았다. 이곳에서 민준 씨는 또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 그가 왜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지 조금은 이해가 갔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과 의문이 가득했다. 나는 그가 숨기고 있는 비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비밀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했다. 그날 밤 클럽을 나서며 민준 씨가 내 손을 꽉 잡았다. 지연아, 너만 믿어줘. 우리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나는 그의 말에 힘을 얻었지만 동시에 다가올 시련이 두려웠다. 다음 이야기에선 민준 씨가 왜 그토록 자신의 과거를 숨기려 했는지, 그리고 그 비밀이 우리 삶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밝혀질 것이다. 준비됐나요? 이 미스터리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며칠 뒤, 나는 대구 근교에 위치한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따뜻한 봄바람이 내 긴 머리를 살랑살랑 흔들었고 연한 핑크색 블라우스와 흰색 슬랙스가 햇살에 부드럽게 빛났다. 손목에는 민준 씨가 선물한 은색 팔찌가 반짝였고 발끝에는 깔끔한 베이지색 플랫 슈즈를 신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한없이 무거웠다. 그날 민준 씨와의 대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의 과거와 진호와의 관계, 그리고 그가 감추려 했던 내면의 고통까지. 나는 그가 왜 그렇게 자신을 숨겨야 했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거리감은 여전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언니, 수진이라는 이름이 떴다. 수진 언니는 내가 어릴 적부터 믿고 의지해온 친구이자 가족 같은 존재였다. 나는 전화를 받으며 조용히 말했다. 언니, 나 지금 좀 힘들어. 수진 언니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나를 달랬다. 지연아, 무슨 일이야? 말해봐. 나는 민준 씨의 비밀스러운 삶과 나를 향한 그의 모순된 태도에 대해 털어놓았다. 언니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지연아, 사랑은 때때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지만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잊지 마. 민준 씨도 자신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 같아. 하지만 너도 내 행복을 위해 용기 내야 해. 통화를 마친 후 나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니면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한 발짝 물러서야 할까?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자 민준 씨는 어딘가 달라 보였다. 평소보다 더 진지하고 무거운 표정이었다. 그는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지연아, 오늘 진호와 중요한 이야기를 나눴어. 우리 둘 다 과거를 정리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나는 그의 말을 듣고 마음이 떨렸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지만 나는 그를 믿기로 했다. 며칠 뒤, 민준 씨는 나를 데리고 경북 안동의 한 조용한 사찰로 향했다. 그곳은 고요하고 청정한 자연 속에 자리 잡고 있었고 나는 그 평화로운 풍경에 잠시 마음의 안정을 느꼈다. 그는 나에게 말했다. 여기서 나는 내 마음을 정리하고 싶어. 내가 내 곁에 있어준다면 큰 힘이 될 거야.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민준 씨, 우리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별빛 아래에서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과 미스터리가 남아 있었다. 다음 이야기에선 민준 씨의 과거와 그가 사찰에서 마주한 진실, 그리고 우리 둘 사이에 숨겨진 또 다른 비밀이 밝혀질 것이다. 준비됐나요?
이 이야기는 점점 더 깊고 어두운 곳으로 빠져들고 있다. 민준 씨와 함께 찾은 그 조용한 사찰의 밤은 생각보다 차가웠다. 나는 부드러운 아이보리색 니트 원피스를 입고 그 위에 연한 베이지색 가디건을 걸쳤다. 발끝에는 깔끔한 로퍼를 신었고 목에는 작은 진주 목걸이를 걸었다. 긴 머리는 살짝 웨이브를 넣어 자연스럽게 흘러내렸다.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나의 마음도 잠시 안정을 찾는 듯 했다. 사찰의 고요함 속에서 민준 씨는 한참을 말하지 않았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사실 내가 이곳에 온 이유는 과거의 상처를 마주하기 위해서야. 내 가족은 나에게 많은 기대를 했지만 나는 항상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어. 그래서 나만의 세계에 숨어버렸지? 나는 그가 말하는 동안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고백 속엔 무거운 슬픔과 후회가 묻어나왔다. 그리고 진호는 그때 나를 이해해준 유일한 친구야. 하지만 그 관계가 점점 복잡해지면서 나도 혼란스러웠어. 민준 씨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 순간 사찰 한쪽에서 촛불이 흔들리며 어둠을 밝히고 있었다. 나는 촛불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 사람의 아픔도 나와 같구나. 나도 나만의 상처를 안고 있으면서. 그날 밤, 우리는 사찰의 작은 방에서 함께 잠을 청했다. 민준 씨는 나를 조용히 감싸 안으며 말했다. 지연아, 너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나 그 말 속에도 어딘가 모를 긴장감이 스며 있었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있으면서도 그의 마음 한켠에 감춰진 비밀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음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사찰의 정원에서 우리는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때 민준 씨의 휴대폰이 울렸고 나는 무심코 화면을 보게 되었다. 이번에는 미나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미나. 그 이름은 누구지? 민준 씨는 내 얼굴을 보고는 조용히 말했다. 그건 또 다른 내 과거야? 내가 알게 되면 힘들겠지만 숨길 수 없어. 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의 삶은 내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두웠다. 그날 사찰을 떠나기 전 나는 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준 씨,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는 깊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함께 진실을 마주하고 서로를 지키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아.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결심했다. 비록 힘들고 아프겠지만 함께라면 해낼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미나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진실과 민준 씨가 감추고 있는 더 깊은 비밀이 곧 드러날 것이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달라. 이제부터 진짜 미스터리가 시작된다. 그날 저녁, 서울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나는 민준 씨와 마주 앉아 있었다. 나는 검은색 슬림 원피스에 살짝 트인 목선이 은은한 매력을 더했고 붉은 립스틱으로 입술을 강조했다. 발끝에는 은빛 하이힐을 신고 손목에는 세련된 시계와 팔찌를 레이어드했다. 그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은 여전히 깊었지만 그 속에 감춰진 복잡한 감정들은 쉽게 읽히지 않았다. 미나라는 사람이 누구야?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준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미나는 내 옛 연인이었어. 우리가 겪었던 일들은 쉽지 않았어.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고 나에게도 중요한 비밀을 가지고 있어. 나는 그의 말을 듣고 숨을 고르려 애썼다. 마음 한구석이 불안으로 가득 찼지만 그가 나에게 솔직해지려 한다는 사실에 조금은 안도했다. 그 비밀이 뭔데?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민준 씨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건 아직 말하기 어려워. 하지만 내가 너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 그 말을 들으며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민준 씨, 우리는 진실을 마주해야 해요. 그래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말했다. 알겠어, 지연아.
조금씩 이야기해줄게. 그날 밤, 나는 민준 씨와 함께 그의 아파트로 돌아왔다. 그의 방은 깔끔하고 세련되었으며 벽에는 아름다운 현대미술 작품들이 걸려 있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보다도 그의 마음속 혼란이 더 크게 느껴졌다. 다음 날, 민준 씨는 미나와 관련된 과거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대학 시절 만나 깊은 사랑에 빠졌지만 미나가 불치병에 걸리면서 모든 것이 변했다고 했다. 민준 씨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숨기고 변화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했다. 나는 그의 고통을 이해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나에게 숨겨진 비밀이 너무 많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웠다. 그래도 나는 민준 씨를 믿어요. 같이 이겨내요.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마워, 지연아.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라고 답했다. 하지만 우리의 앞길에는 아직도 수많은 장애물과 비밀이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이 사랑이 과연 끝까지 견딜 수 있을지, 그리고 민준 씨가 정말 나를 위해 변할 수 있을지 깊은 고민에 빠졌다. 다음 이야기에선 미나와 관련된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고 민준 씨와 나의 관계에 큰 전환점이 찾아올 것이다. 준비됐나요? 이 이야기는 점점 더 깊고 복잡해진다. 그날 밤, 민준 씨의 집거실은 은은한 조명 아래 고요했다. 나는 연한 베이지색 세틴 슬립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긴 머리는 자연스럽게 흘러내렸다. 발끝에는 심플한 블랙 슬링백 힐을 신었고 목에는 작은 다이아몬드 펜던트가 반짝였다.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그의 진심을 듣고 싶었다. 민준 씨는 무거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미나에 관한 진실을 이제 말할 때가 된 것 같아.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고개를 끄덕였다. 미나는 단순한 옛 연인이 아니야. 그녀는 내가 과거에 저지른 큰 실수와 관련되어 있어. 그 일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고 지금의 나도 그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그의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듯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말해줘요. 민준 씨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사실 미나는 내가 대학 시절 무대에서의 꿈을 쫓던 시절 만난 사람이었지만 우리는 함께한 시간 동안 깊은 비밀에 휘말렸어. 그녀가 나에게 의존하게 된 이유도 그 때문이고 나 역시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금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지금까지 숨겨온 모든 것을 털어놓아줘요. 함께 이겨내야 하니까. 그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침묵했다가 말했다. 그 일은 우리 삶에 큰 상처를 남겼고 그래서 나는 너에게도 다가가기 힘들었어.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민준 씨,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어떤 과거가 있든 함께 극복할 수 있어요. 그 순간 문득 내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다. 화면에는 미나라는 이름과 함께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진실을 알고 싶다면 우리를 찾아와. 나는 민준 씨에게 메시지를 보여주며 말했다. 이건 뭐죠?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메시지는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보낸 거야? 나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제 우리는 도망칠 수 없어요. 모든 진실과 맞서야 해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꼭 안으며 다짐했다.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어. 하지만 그 다음 날, 민준 씨가 갑자기 사라졌다. 그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어디에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 나는 혼자 남아 그의 행방을 찾기 시작했다. 그의 과거와 미나가 얽힌 진실은 무엇일까? 그리고 민준 씨는 어디로 간 걸까? 다음 이야기는 이 미스터리의 절정으로 향한다. 진실은 가까이 있지만 그만큼 위험도 크다. 준비됐나요? 이 마지막 전개는 당신의 심장을 더욱 쫄깃하게 만들 것이다. 민준 씨가 사라진 후 나는 혼자 대구의 우리 집에 남겨졌다. 하얀 린넨 커튼 사이로 따스한 햇살이 들어왔지만 내 마음은 한없이 어두웠다. 나는 연한 베이지색 티셔츠에 편안한 청바지를 입고 맨발로 거실을 걸었다.
손목에 늘 차고 다니던 은팔찌가 차갑게 느껴졌다. 그가 남긴 메시지들과 영상, 그리고 미나와 얽힌 모든 비밀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밤낮으로 그의 행방을 쫓았고 그의 흔적을 찾아 대구와 서울을 오갔다. 어느 날 낯선 전화가 걸려왔다. 수화기 너머로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다. 지연 씨, 민준 씨를 찾고 싶다면 우리와 만나야 합니다. 그 목소리는 미나의 주변 인물 중 한 명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나는 떨리는 마음을 안고 약속 장소인 서울의 한 낡은 카페에 갔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민준 씨의 과거와 깊이 연결된 이들이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민준 씨는 단순히 과거를 숨긴 것이 아니라 거대한 어둠과 맞서 싸우고 있었다. 그가 사라진 이유는 자신과 가족, 그리고 나를 보호하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했다. 나는 그들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그럼 민준 씨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그들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건 우리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지연 씨 곁에 있을 겁니다. 나는 그 말을 믿기로 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결심을 했다. 민준 씨와 그의 비밀, 그리고 우리 아이를 위해 끝까지 싸울 거예요. 그날 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당신이 어디 있든 나는 기다릴게요. 그리고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거예요. 그러나 그때 내 휴대폰에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다. 발신자는 알 수 없었고 내용은 단 한 문장뿐이었다. 모든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고 훨씬 더 깊고 어두운 미스터리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당신도 나와 함께 이 미로 속으로 들어올 준비가 되었나요?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다.